안녕하세요. 책을 낭독해 드릴 정명숙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책 제목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입니다. 소설로 부르는 고려 소교 그 몸의 노래여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발행처는 세문사이고 저자는 간호윤 선생님입니다. 간호윤 선생님은 고전 독작가이며 현재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저서로는 한국 고소설 비평 연구, 긴 기사, 아름다운 우리 고소설, 당신 연암,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그림과 소설이 만났을 때 등이 있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책의 앞부분에 저자에 들어가며는 생략하고 1장부터 읽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14장까지 있습니다. 1장 덜커덩 방 하나 찌어 희에. 노래는 손이 없어도 잘만 마음을 흔든다. 덜커덩 방 하나 찌어 희에 거친 밥이나 지어서 희에 아버님 어머님께 드리옵고 희야해. 남거든 내가 먹으리 희야해 희야해. 덜커덩 방 하나 찌어 희에 거친 밥이나 지어서 희에. 상저가 도리 엄니는 노래를 부르자 마음이 편해졌다. 도리 엄니의 노랫소리가 부엌을 나와 곰살갑게 울타리를 넘었다. 노랫소리에는 힘들어하면서도 삶을 거머당기는 맑은 힘이 있었다. 도리 엄니, 경주가 고향이라 경주댁인 도리 엄니의 세상 첫 소리는 꽤나 컸더란다. 도리의 외할아버지는 도리 엄니가 사내인지 알았고 외할머니는 노래를 잘할 줄 알았단다. 도리 엄니는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노래를 잘한다. 오이 붓듯 달 붓듯 흘러가는 세월을 살아내기 위해 물리도록 노래를 부르고 불렀다. 도리 엄니가 노래요. 노래가 도리 엄니였다. 꽃님이도 도리도 엄니의 노래를 들으며 이만큼 컸다. 도리는 물리도록 들은 엄니의 노랫소리지만 이 노래는 좀 각별하다. 도리 엄니는 인물만큼이나 고운 목소리를 지녀 노랫가락이 밝고 맑았다. 도리의 아버지는 도리 엄니가 노래를 부를 때면 가만히 듣고는 빙그레 웃었지만 이 노래만큼은 얼굴 표정이 슬퍼 보였다. 도리는 속가량으로 방아를 찌으며 부르는 이 노래는 외할머니를 미워해서인지 그리워해서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기야 도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무신란에 얽매여 멸문을 당했기에 따지자면 외가나 친가나 다를 바 없었다. 도라, 왜 노래를 부르냐고? 사는 게 고비의 인삼이요 기침의 재채기 아니냐. 메디메디 옹이요 구배구배 생채기인 이 언선실한 시상을 사는 맴을 새키는 데는 이 노래가 제일인기라. 생단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 콩 심는 걸음질로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부르지 않카나. 니도 한번 방아를 찧어봐라. 이리 찧고 저리 찧고 손바닥은 쓰리고 허리는 아프제. 그렇게 왼종일 찧어야 볼이 몇 대 건지기 어려우니 신세 타령을 웃지 않카겠나. 이 노래는 그럴 때 부르는 기다. 그만두자. 니도 아는 야그를 이 어매가 괜히 한다. 아무튼 이 노래를 부르면 기운이 한결 나진다 않카나. 나만 부른 게 아니제. 이 나라 고여 여인들은 다 부른다 카이. 그렇게 사는 거제. 언젠가 도리가 왜 엄니는 허구한 날 노래를 달고 사시오잉? 라고 물은 것에 대한 도리 엄니의 대답이었다. 도리 엄니는 그때 일손을 놓고는 도리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도리는 엄니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태어나서 엄니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커서 그런지 노래가 좋기는 하지만 엄니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왜 그런지 한여름 소낙비 몰아치듯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오늘은 여느 때에 비해 도리 엄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환하고 밝다. 도리는 아마 아버지가 오기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다.
오늘이 섣달 금우이니 내일이면 정월 초하로 설날이다. 도리 아버지는 행상을 다니지만 추석 명절과 설은 꼭 집에서 샌다. 그런데 올 추석에는 함께 행상을 다니는 수리 아버지 편에 꽃님이의 꽃신과 말린 북어, 보리쌀 서말만 보내었다. 수리 아버지는 경주 어딘가에 좋은 노래가 있다며 이를 채집해 가지고 설날에나 온다는 말도 전해주었다. 도리가 엄니의 노랫소리를 뒤로하고 떡전거리에 막 나섰을 때다. 저만치서 달림이가 유랑 광대들 틈을 헤치고 물을 길어 제 집으로 들어간다. 언젠부턴가 도리는 달림이만 보면 공연히 들썽들썽하니 마음이 마구 들까분다. 어쩌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귀 밑까지 붉어지는 게 얼굴에 감실감실 콧수염이 난 한두 해 사이로 더하다. 도리는 우물둥치가 달림이네 집하고 가깝기에 망정이지 나원 참 달림이 없니는 곰이 헝은 내버려 두고 꼭 달림이만 저렇게 시킨다 하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오가는데 검은 꽃 장식 물동이를 대신 들여다 줄 만큼 도리는 숫기도 넉살도 좋지 못했다. 달림이는 반듯한 가리마에 또아리를 얹고 물동이를 사뿐히 이고는 한 손으로 싹 치마를 여몄다. 물 한 방울도 엎지르지 않으려 조심조심 걷는 걸음새가 물오른 버들 휘어지듯 낭창거렸다. 도리는 그런 달림이의 발소리까지도 예뻤다. 도리는 어디에 있든 달림이의 자박자박 걷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리는 달림이만 보고 있으면 이 떡전거리의 그 많은 여자애들은 반눈에도 차지 않는다. 어디가 예쁘다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뜨덤뜨덤 본다 해도 하여튼 그렇다고 여겼다. 도리가 가슴이 도근도근하고 얼굴까지 화끈거려 누가 볼까봐 눈길을 먼 행길가로 옮겼을 때였다. 주놈, 주놈, 주놈 잡아라! 주놈 잡아! 사투리도 아닌 것이 생돼지 목 따는 듯한 목소리가 도리의 귓가에 채 들어서 나가기도 전이었다. 도리의 눈에 달림이 언니인 고미가 회합이네 만두가게에서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도리는 달림이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것에 정신이 팔렸기에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고미 뒤를 쫓는 것은 회합이었다. 고미의 오른손엔 만두 하나가 움켜져 있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고미는 회의아비에게 잡혀 며칠 동안 자리보전을 해야만 했다. 쥐놈 잡아! 고함을 치며 달려오는 회의아비의 비계덩어리 배가 흔들렸지만 원체 키가 크기에 한 발자국이면 고미의 뒷덜미가 낚일 듯 했다. 막 집으로 들어가려던 달림이도 물동이를 이고는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길 가던 사람들이 다른 박질은 이내 싱겁게 끊어버리고 고미는 회의아비에게 죽도록 맞으리라는 생각을 막 마치려는데 회의아비가 무엇인가 걸려 넘어졌다. 도리가 슬며시 옆집 줄동이네 걸음통을 밀어서였다. 회의아비는 걸음통에 다리가 걸려 그대로 고꾸라지며 오줌을 뒤집어 쓰고는 나둥거렸다. 달림이는 하마터면 물동이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 뻔하였다. 이제는 고미 언니가 아니라 도리가 회의아비에게 요절날 판이었다. 순간 달림이는 도리의 성격에 고미 언니가 맞는 것을 그냥 보지도 않겠지만 하필이면 그때 도리가 볼 것은 뭐람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놈의 새끼야! 회의아비가 욕지거리를 하며 바지춤을 잡고는 일어서며 잠시 동둘하니 고개를 휘휘 두르더니 이내 도리를 보았다. 회의아비는 생긴 것도 꼭 멧돼지 상판떼기에 목소리도 돼지 멱다는 목소리요. 파랗고 움푹 들어간 큰 눈을 꿈뻑일 때면 꼭 얼음에 자빠진 쇠눈깔 같았다. 더구나 몽고군이 그의 뒷배를 봐줬기에 그 검은 털이 수북한 옴두꺼비 같은 손모가지와 가슴팍에 숭숭한 털복숭이를 드러내고
떡전거리를 휘저어도 누구도 대거리하지 못하였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캬 하고 가래를 끌어올려서는 퇴 하고 침을 뱉고 가버리는 게 상책이었다. 도리가 태어난 떡전거리는 야트막한 거북봉 산자락이 울멍줄멍 내려오다 할미 젖가슴처럼 착 까부라진 느침이 아랫자락에 붙었다. 떡전거리는 충청, 경상, 전라, 삼남으로 통하는 큰 길목이다. 그만큼 바람도 많고 소문도 많아 꽤 심심한 곳은 아니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파는 집이 많아 떡전거리 혹은 병점이라고들 불렀다. 지금은 떡집만큼 만두가게도 많이 들어섰지만 몽고군이 6차례나 쳐들어와 설쳐대도 떡전거리만은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이런 떡전거리에 광대패까지 노랫소리를 앞세우고 들어오면 거리는 더욱 사람들로 넘쳐났다.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청산별곡. 째쟁째쟁 하는 상쇠의 꽹과리 소리를 따라 아이들도 어깨짓을 하며 뒤를 12발 상모처럼 휘감았다. 추운 겨울이건만 광대들이 길을 메우고 들어오면 양 길가 좌판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사람들이 많은 이 떡전거리는 떠도는 꼭두극을 하는 괴래패와 광대패라면 꼭 들렀다. 거리상으로도 길손들이 수주를 지나 상유천, 하유천, 대왕교를 지나 나지막한 산자락에 할머니의 찌그러진 젖가슴처럼 눌러붙은 듯 하지만 사통팔달인 이 떡전거리쯤 오면 배가 출출해지는 법이다. 떡전거리에는 술집과 국밥집도 있지만 요기를 달래는 데는 역시 떡이 제일이라서 그런지 떡집이 가장 많았다. 더구나 떡전거리 위에 있는 안녕읍성과 황계, 반정 등 주변은 넓은 논들이다. 수주는 이름처럼 물이 잘 나와서 질 좋은 쌀이 많이 생산되기에 자연 떡전거리와 잘 들어맞았다. 도리네 집도 몇 해 전까지 이 거리에서 떡집을 하였지만 도리 아버지의 꿈은 신발전이었다. 한 번은 도리 아버지가 도리를 데리고 안녕읍성으로 들어가 쇠전 옆에 붙은 신발전 앞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도리야, 두고 봐라. 언젠가 이 아버지가 이 읍성 안에다 저 신발전을 떡하니 낼 테다. 그래, 네 고생만 하는 엄니 이쁜 신발 한번 신어보게 말이다. 잉 도리야. 사람이 사는 게 발 아니냐? 발이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다 이 말이걸랑. 암, 발로 살아가는 거요. 그리야.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가기 전에는 함부로 콩이니 팥이니 말할 수 없는 법이요. 왜 사람마다 다 신을 신고 걷는 인생길이 다르잖니? 나는 네 엄니를 만났을 때 그 발을 본 거요. 네 엄니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너도 알지? 야, 아버지도 참 시삼스럽게 쓰리. 아버지가 엄니의 노랫소리에 반했다는 말은 엄니한테도 많이 들으시오. 그리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네 엄니를 봤을 때 말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래 그 고운 네 엄니 발은 다 떨어진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게 아니겠니. 그 발로 걸으며 노래를 부른 거요. 살아가는 몸을 지탱해 주는 게 발인데 말이요. 얼마나 맴이 아프든지 그나마 노래를 불렀기에 힘을 내 산 걸 거요. 돌아, 노래에는 살아가는 힘이 있단다. 그래, 이 아버지는 네 엄니를 위해 우덜 고려의 노래집을 맹글어 주려는 거요. 참, 그러고 보니 니도 글 공부를 좀 해야 쓰겄는데. 예? 글 공부요? 에이, 그런 것은 해서 뭐해요. 써먹을 데도 없이.
도리야, 안 그리요. 아버지가 네 엄니를 위해 만드는 노래집도 네가 읽어야 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만 이 아버지는 네가 꼭 글 공부를 했으면 하거들라. 암튼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자, 도리야. 나는 네 엄니 부르튼 발에 신발 하나 제대로 신겨주는 게 소원이요. 해설이 지금은 이렇지만 니하고 꽃님이에게도 좋은 옷 한 벌 지어 입히고 좋은 신 한 켤레씩 신겨주는 날이 올 것이요. 그러니까 설라문에 우덜 그때까지 들매꾼 고쳐 매고 살아보자. 그리고 돌아, 꽃님이는 네 언니니 이 아버지가 없어도 잘 챙겨주어야 하고 알았지? 잉? 그러며 어찌나 손을 꽉 움켜쥐던지 도리는 속으로 꽃님이 언니 잘 챙겨주라는 말은 꼭 하시지. 아들인 나보다 아버지는 더 딸을 좋아하신다니깐 하면서 눈물을 찔끔 짰었다. 그 시절만 해도 도리의 집은 이 떡전거리에서 제법 밥술 깨나 먹는 떡집 가운데 하나였다. 사람들은 도리 아버지의 떡 짓는 솜씨와 도리 엄니의 떡국을 무치는 솜씨도 야물지만 두 사람 노랫소리가 좋아서 그렇게 유난히 떡이 맛있다고들 하였다. 떡을 만들 때면 도리 아버지가 덜커덩 방 하나 찌어 희에 하고 앞소리를 하면 도리 어머니가 거친 밥이나 지어서 희에 하고 뒷소리를 받았다. 도리 아버지는 이 노래를 싫어하면서도 떡을 만들며 부를 때면 함께 소리를 맞춰주었다. 그런데 회합이가 들어와 만두를 팔고부터는 여러 떡집이 망했다. 회합이네 만두가게가 도리네 떡집이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미루 아버지조차 회합이란 놈 참 양심은 쌈지에 매닫고자 동아줄에 친친 동여매둔 놈이여. 저 낳고 지엄니가 먹은 미역이 영 아까운 놈이걸랑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다. 도리는 그래 회의 아비 놈의 심사는 새바람 안개 속에 수수잎같이 꼬였고 모가나무처럼 뒤틀어져 버린 저 몽고 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던 않다고 생각했다. 도리가 회의 아비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발을 건대는 저러한 이유가 있었다. 회아비가 그 자빠진 쇠눈깔 같은 눈을 더욱 부릅뜨고는 뒷걸음질 치는 도리의 멱살을 억센 소나기로 막 틀어 잡으려 할 때였다. 이놈의 아들 생겨 몽곤놈, 이놈의 딸 생겨 몽곤년.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곱돌이, 동골이, 매아지였다. 이 노래는 온 고려 백정들이 아는 가장 몹쓸 욕이기에 회의아비라고 모를 턱이 없었다. 회의아비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도리를 내동댕이 치고 옆에 있던 지게 막대기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갔다. 어느새 뒤돌아섰는지 고민은 회의아비에게 혀를 날름거리며 엉덩춤을 추고 노래를 같이 불렀다. 아나 쑥떡이다. 이 거랑말코 같은 놈아. 그러고는 집어왔던 만두를 던지고는 다시 주랭랑을 놓는다. 회아비는 끝내 아이들을 하나도 붙잡지 못하였고 도리는 이 틈에 뒷꽁무니를 빼어 집으로 들어갔다. 돌아! 돌아! 언제나 도리를 부르는 도리 엄니 목소리는 늦겨울 양지짝에 비치는 이른봄 햇살같이 따뜻하였다. 돌아, 니 뭐하노? 아버지 오나 저기 동구 밖으로 나가봐야 안 카나? 날이 저무는데 아버지 오실 때 됐는갑다. 어디 보자. 날이 추운데 옷은 단디 입었나? 에, 엄니는 내가 언넨가 애취금을 해요. 그러면 언니 보고 가라고 그러지 왜 나만 시키골랑. 그럼 자식은 언제나 얼라지. 네 누구야 내하고 음식 만들어야지.
그리고 사람들 눈이 있는데 누구를 그래 내돌리면 쓰겠나? 어서 퍼뜩 댕겨 온나? 아버지가 네 좋아하는 곶감 갖고 오신다 않겠나? 응? 돌아. 야, 알겠시오. 가요, 가. 그러나 저러나 도리는 요즘 저 회합이 놈이 꽃님이 언니를 보는 눈이 되우 수상쩍어 늘 마음이 편치 못했다. 꽃님이와 도리는 연년생이지만 생긴 건 딴판이다. 도리는 아버지를 닮아 둥글둥글한 편이며 작지도 크지도 않은 키로 약간 몸집도 있었다. 도리의 언니인 꽃님이는 마마를 얽어 살짝 곰보이지만 갸름한 얼굴, 오똑한 코에 희고 긴 손을 지녔다. 몸매는 호리호리하니 능수보들 같아 그렇지 않아도 큰 키가 더욱 크고 여리게 보였다. 꽃님이가 예쁘다는 것은 떡정거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수주성 사람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였다. 여하간 요새 이 꽃님이 언니 문제로 도리는 몹시 마음이 쓰였다. 사실 꽃님이 언니를 누가 데려가려는지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은 도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보리 까끄라기처럼 늘 꽃님이가 가슬가슬 걸렸다. 그만큼 꽃님이가 모두의 근심거리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꽃님이 정신이 멀쩡치 못해서이다. 꽃님은 어릴 때 마마를 심하게 알아 열이 난 뒤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 도리는 천연두가 심하다는 뜻으로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좋지 않은 징조가 보일 때 버릇처럼 내뱉는 마마 그릇되듯 하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 번은 철렁철렁 내려앉는다. 특히 요즘 들어 부쩍 회아비는 드러내놓고 꽃님이를 훔쳐보았다. 회아비가 능글능글 꽃님이를 볼 때면 그 눈길이 능구렁이를 대여섯 마리나 삶아 먹었거나 까치독사가 혓바닥을 날름날름 거리는 듯 했다. 저번에는 꽃님이를 제 만두가게로 끌고 들어가 만두 서너 개를 주는 것을 보고 도리가 쫓아 들어가 끌고 나오기까지 하였다. 도리가 이 일을 일러 바쳤을 때 도리 어머니는 부지깽이를 들고 꽃님이의 눈물을 한 두어 사발은 좋게 받아내고야 말았다. 망할 놈의 가시나 한 번만 더 극하면 내 쫓아빈다. 남들한테 뒷손가락질을 받으면 어쩔라고 극한 만두 쪼가리를 묶으려고 들어간단 말이요. 응? 다시 한 번만 극하면 다리 몽둥이를 꽉 분질러 버릴 줄 알아라. 응? 알갔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뒤로 꽃님이가 부쩍 회의아비를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도리가 꽃님이 언니 생각으로 따리를 틀어대며 언덕배기까지 와 아버지를 기다린 지도 한참이 지났다. 도리는 아버지의 구수한 거사련이란 노랫소리를 기다렸다. 도리 아버지는 노래를 채집한다면서도 썩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다만 울타리 옆 꽃가지에 까치가 울었고 거미도 상머리에 줄을 치고 있네요. 라는 거사련이란 노래는 참으로 구성지게 불렀다. 작년 설날에도 도리는 이 노래를 듣고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알았다. 멀리 겨울에 석양이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더니 시럽꿀 앞산 뒤퉁이에 걸치고는 이내 사라졌다. 붉은 노을이 사라진 자리엔 이내 하늘빛도 저물고 곧 달림이 목덜미같이 보얀 이내가 내려앉았다. 이내 뒤로 어둠이 산자락을 끌고 다가섰다. 어둠이 우두커니 먼 발치에 서 있는 나무 끝에서부터 꼬물꼬물 기어오는 게 꼭 회아비의 웃음 같아 도리는 몸이 오싹하였다. 도리는 어깨를 한번 흔들어 보고 고개를 돌려 회아비의 웃음을 털어내며 애써 다른 생각을 하였다. 도리는 지금쯤 밥솥에는
엄니가 노래를 부르며 찌은 기장밥이 구수한 냄새로 익어갈 것을 떠올렸다. 도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런 기장밥을 생각하니 입안에 침이 고였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됐는데. 도리는 옆에 누구라도 있는 양 어슴풀에 저무는 동굴을 지키고 서 있는 지팡나무에게 돌아오지 않는 말을 건넸다. 겨울 바람이 선뜩선뜩 몸이 놀라고 날은 어둑어둑하니 이불처럼 사물을 덮었다. 도리의 몸이 후두둑 떨렸다. 하늘엔 벌써 말긋말긋한 별 몇이 생겼다. 도리는 어느새 뭉근한 아랫목과 화롯불이 생각났다. 그래도 도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다 들어가야겠다고 옷깃을 끌어여미며 이미 어둠이 반허리는 내려온 지팡나무에 기대었다. 도리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울타리는 옆 꽃가지에 까치가 울었고 거미도 상머리에 줄을 치고 있네요. 라는 노래가 들리나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